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코스피 vs 코스닥입니다. 혹시 주식 뉴스를 보다가 오늘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내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의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비유를 들자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마치 프리미엄 백화점과 트렌디한 팝업 스토어 같아요. 규모도 다르고 입점 기준도 다르고 취급하는 상품의 특성도 확연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정의부터 시작할 거예요. 두 지수가 뭐고 상장되기 위한 요건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형 우량주들은 왜 코스피에만 있고 코스닥에는 왜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엔 실제 대표 종목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시가총액 규모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비교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투자 성향, 예를 들어 안정성을 원하는 보수적인 투자자인지 아니면 높은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인지에 맞춰서 코스피에 투자해야 할지, 코스닥에 투자해야 할지 선택하는 실용적인 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의 두 주요 거래소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상장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뭔지 정의해 볼게요. 코스피는 거래 컴포지트 스톡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로 한국 거래소의 유일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대표 대형 기업들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중에서 가장 입시 커트라인이 높은 대학들처럼 코스피는 정말 견고한 기반을 갖춘 기업들만 입장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코스닥은 Korea Securities Data's Automatic Quotation의 약자로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이건 마치 지역대학이나 신설대학들이 새로운 인재들을 찾아내고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미래의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성장하는 무대가 되는 거죠. 이제 핵심인 상장 요건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되려면 기업이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정말 까다로워요. 먼저 최근 1년간의 순이익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순이익이란 기업이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실제 이익을 말하는데 이게 꾸준히 30억 원 이상 나와야 한다는 건 정말 수익성이 검증된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총자산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시가총액도 최소 50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의 가치가 최소 1천억 원대여야 한다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평가하는 회사 전체 가치도 5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공시 의무도 엄격한데 분기마다 재무보고서를 내야 하고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공시해야 하죠. 이는 마치 명문대 학생들이 학사 일정을 공개하고 성적표도 투명하게 제출하는 것처럼 코스피는 기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만든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투자자들이 충분히 검증된 기업에만 돈을 투자하도록 하는 거죠. 반면 코스닥의 상장 요건은 훨씬 너그럽습니다. 순이익 기준이 없고 총자산이 50억 원 이상이면 되는 식으로 훨씬 낮아요. 심지어 적자 상태인 기업도 일정 조건 하에 상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기술 스타트업이 아직 수익은 내지 못하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코스닥에는 상장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가총액도 30억 원 이상 정도면 가능하고 공시 의무도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이렇게 요건을 낮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은 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마치 지역 대학의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코스닥은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상장 이후의 공시 의무 차이도 중요합니다. 코스피 상장사는 분기별 공시는 기본이고 반기별 감시, 그리고 실적이 나빠지거나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즉시 공시해야 합니다. 감시 기준도 매우 엄격해서 규정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즉시 적발되고 페널티를 받게 되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런 공시 빈도와 감시 강도가 낮습니다. 물론 의무사항은 지켜야 하지만 코스피보다는 기업들이 자유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코스닥에는 스타트업 성격의 벤처 기업들이나 이제 막 기술 개발을 끝내고 사업화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결국 정리하면 코스피는 이미 검증된 대형 우량 기업들의 시장이고 코스닥은 미래의 가능성을 가진 성장 기업들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두 시장에 상장된 대표 종목들이 어떻게 다르고 시가총액 규모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 요건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두 시장에 어떤 기업들이 상장해 있고 얼마나 큰 규모의 자금이 흐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약 1600조 원대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약 600조 원대 수준입니다. 대략 코스피가 코스닥의 2.5배에서 3배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더 체감 있게 비유하자면 코스피는 대형 쇼핑몰이라면 코스닥은 대형마트 정도의 규모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건 상장 요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코스피에는 자산 규모가 크고 오래된 대형 기업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에너지기업, 대형 제조업체 같은 수십 년 역사를 가진 대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 하나하나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 코스피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훨씬 큽니다.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는 경우도 여러 개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 그리고 특히 성장 초기 단계인 벤처기업이나 기술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개별 기업 규모는 작지만 기업 수는 오히려 코스닥이 더 많습니다. 코스피 상장사가 약 700개 정도라면 코스닥은 1500개 이상입니다. 즉, 작은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역설적이죠. 기업 수는 2배 이상 많은데 시가총액은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은 코스닥 기업들의 평균 규모가 훨씬 작다는 의미입니다. 대표 종목의 특성도 눈에 띄게 다릅니다. 코스피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대형 그룹과 그 계열사들이 주를 이룹니다. 자동차, 반도체, 화학, 철강, 통신 같은 전통적인 주력 산업군의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브랜드들이고 주가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의 상위 기업들은 매년 일관되게 수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몇십 년간 배당을 지속해온 기업들입니다. 코스닥 대표 종목들을 보면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재 장비, 소프트웨어, 게임, 통신 장비 같이 첨단 기술 분야나 고성장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에도 물론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직 성장 초기라 매출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말입니다. 심지어 아직 적자를 기록하는 벤처기업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래 수익성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구조인 것이죠. 시가총액 분포도 흥미롭습니다. 코스피는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시장이 소수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죠. 반면 코스닥은 상위 10개 기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시장이 더 분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닥의 상위 기업도 중요하지만 100위, 200위 기업들도 의미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특성은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코스피의 큰 기업들은 배당금을 자주 지급하는 경향이 있고 기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쉬운 편입니다. 분기별 실적 발표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투자자 공시도 충실합니다. 반면 코스닥 기업들은 이익을 배당보다는 재투자에 쓰는 경우가 많고 변동성이 더 큽니다. 같은 뉴스나 기술 진전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는 기업의 미래가 아직 불확실하고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런 특성에 따라 어떤 투자자가 어느 시장에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표 종목들과 시가총액 규모를 비교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나는 어느 시장에 투자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자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먼저 안정적인 배당금을 원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코스피가 좋습니다. 코스피에는 은행, 보험, 전기, 가스 같은 공익기업들이 많은데 이들은 꾸준히 배당금을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 연 3%에서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죠. 만약 1천만 원을 코스피에 투자했다면 매년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으면서도 주가 상승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형주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달에 5% 정도 움직일 때 개별 대형주는 보통 2%에서 3% 내외로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은퇴를 앞둔 40대 후반의 투자자나 자산을 지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싶은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반면 성장성을 추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노리면서도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코스닥을 봐야 합니다. 코스닥의 중소형 기업들은 아직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배당금은 거의 없지만 대신 주가 상승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가 10% 올랐다면 코스닥 종목은 20%에서 30% 이상 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코스피는 1100만 원이 되지만 코스닥은 13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반대로 하락할 때는 코스닥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10% 하락장에서 코스피는 900만 원이 되지만 코스닥은 700만 원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렇듯 코스닥은 보상이 크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대에서 30대 초반, 아직 여유 자금이 있고 장기 투자를 계획하는 젊은 투자자들에게 어울립니다. 실제 선택할 때는 자신의 투자 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5년 이상 장기로 갈 생각이면 코스닥의 변동성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성장 기업의 이익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5년 이상 보유한 코스닥 투자자들은 대부분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은 고객사를 잃거나 기술력을 잃으면서 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 코스닥 종목에 분산 투자했다면 장기적으로 긍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년 안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코스피의 안정성이 더 매력적이겠죠. 또한 본인의 심리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가가 30%에서 40% 떨어져도 끝까지 보유할 자신이 있는가? 이 정도면 코스닥 투자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반대로 10% 하락에도 불안해하고 수면을 못 이룬다면 코스피가 맞는 선택입니다. 투자는 결국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자신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분산 투자입니다. 반드시 한쪽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코스피의 60%를 배분하고 코스닥의 40%를 배분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성도 확보하면서 성장성도 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본인의 투자 기간, 위험 감수 능력, 필요한 수익률, 그리고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코스피와 코스닥의 정의와 상장 요건 차이였습니다. 코스피는 한국거래소의 유일한 종합주가지수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중심이며 상장 요건이 엄격합니다. 반면 코스닥은 성장성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죠. 이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 종목과 시가총액 규모를 비교했습니다.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주는 코스피를 주도하고 코스닥에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테크 기업부터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성장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도 코스피가 훨씬 크지만 코스닥의 성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투자 성향에 따른 선택 팁입니다. 안정성과 배당을 원하면 코스피, 성장성과 수익률을 추구하면 코스닥이 적합합니다. 물론 두 시장을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강의는 교육 목적이며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